네, 광화문 점심시간 지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 녹색정의당 정당연설의 장소입니다.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당연설을 나선 거는 오늘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후쿠시마 핵발전 시설이 폭발하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13년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했던 핵오염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해양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1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함께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류에서 보듯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아직도 그 재앙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전으로 이르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극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도 매우 위험하며 앞으로의 원전을 짓는다면 그것도 역시 지속 불가능하다. 그 위험도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강력히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원전은 매우 효율이 좋다 이렇게 신화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있었던 전 세계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S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투자 유치는 실패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전으로도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본도 기업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탈원전하는 나라들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는 바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대세가 되었고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역시 원전이 담당하는 에너지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듯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높아져 가고 있고 그 속도는 더욱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이 원전을 자랑하고 원전 경제를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는 세계 경제 추세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리100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꾸자고 하는 세계 모두가 합의한 정책이 있는데 아리100 같이 기후 대응과 경제가 연결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따라야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는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국 경제가 무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모두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산업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에너지 생산에서는 이제 석탄, 석유,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서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자리도 이제는 더 이상 석탄 중심의 일자리 안 됩니다. 녹색 중심의 일자리로 창출돼야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무상화는 빨리 촉진돼야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빨리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전환을 시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서로 희생하며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가 희생하면서 함께하자고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체 한국의 정부 예산이 6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 써야 합니다. 대략 200조 정도는 더 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축소하고 재정을 딴 데 투여할 것을 기후 대응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과 부자들은 1% 정도 되는 초부자들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기업과 개인에게 1%에만 초부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서 부자들도 기업들도 이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여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녹색정의당의 구상과 고민입니다. 시민들도 탄소세 같은 걸 도입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상품을 소비하거나 할 때 조금이라도 같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금융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데 금융 역시도 전체적으로 변화해서 녹색 일자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녹색정의당의 중요한 정책 공약입니다. 문제는 지구는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데 정치는 매우 부끄럽고 낯뜨거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 국회 내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기후상설위원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임위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전환을 만드는 2년 동안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도적 입법을 해야 하는데 만약 정치권에서 합의를 못한다 그러면 당당하게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까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오도록 녹색정의당은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만 부르짖는 국민의 힘도 안 되지만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것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 민주당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녹색정의당은 당당하게 이렇게 나섰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없는 국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후국회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묻지마 정권 심판이 아니라 녹색으로 정권을 심판하고 탈핵으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공간을 총선에서 녹색정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